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통장에서 막내가 돈을 빼가고 있는데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있는 큰형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질문은 전혀 다른 상황인데 답이 같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성년 후견 제도를 안내합니다. 참고로 오경수 변호사는 상속 전문 변호사이자 후견 전문 변호사입니다. 김명원 씨의 어머니 천명주 씨는 치매 증세가 심해져 요양원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에 막내인 김아름 씨가 잠깐 같이 살았는데 김아름 씨가 어머니가 같이 살면서 어머니 잘 모시겠다고 해서 김명환 씨와 다른 형제들은 김아름 씨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김아름 씨는 형제들 동의 없이 천명주 씨를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요양원으로 보내버렸고 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환 씨는 김아름 씨에게 어머니 통장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김아름 씨는 급기야 형제들의 연락을 차단해버렸고 어머니 재산세도 내지 않아서 어머니 집이 압류된 것을 김명환 씨가 겨우 해결했습니다. 김명환 씨나 다른 형제들이 원하는 것은 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을 오로지 어머니를 모신 데 쓰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김아름 씨의 협조 없이는 어렵습니다. 네, 이런 때는 가정법원의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해 봐야 합니다. 성년 후견 제도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불의의 사고나 치매와 같은 사유로 판단 능력을 잃은 분들을 위한 법정 대리인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때 법정 대리인을 성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김명환 씨는 천명주 씨의 아들이고 천명주 씨에게 현재 치매가 있으므로 김명환 씨는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을 개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김명환 씨가 어머니 천명주 씨에 대한 성년 후견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은 두 가지 사항을 정합니다. 첫 번째, 천명주 씨에게 정말로 치매가 있어서 후견이 필요한지, 그리고 둘째, 천명주 씨의 후견인으로 누가 되는 것이 적당한지. 당연히 김아름 씨는 어머니에 대한 후견 자체를 반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김아름 씨의 반대가 있더라도 후견은 된다는 것입니다. 천명주 씨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이나 정신감정으로 후견이 필요한다는 점은 증명될 겁니다. 그런 남은 문제는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가인데 보통 자녀들 사이 분쟁이 심하면 제3자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 전문가 후견인은 변호사, 법무사 또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럼 천명주 씨에 대한 후견이 개시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설령 김아름 씨가 후견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김아름 씨는 주기적으로 천명주 씨의 재산 상황을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후견이 개시되면 사실상 천명주 씨의 재산이 동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김명환 씨가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을 청구해야 할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후견이 시작되면 어머니 천명주 씨의 재산은 법원이 감독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처분이 안 되므로 어머니 재산은 동결되죠. 그리고 후견인이 천명주 씨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한 후에 김아름 씨가 무단으로 재산을 빼가는 흔적을 발견했다면 법원 명령을 받아 김아름 씨에게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린 부모님 재산을 다른 형제가 빼돌리고 있다면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빨리 성년 후견을 신청해야 합니다.